안녕하십니까. 대장암 발표를 맡게 된 박효경입니다. 저는 진단 및 병기, 치료와 간호, 유전성 대장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진단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직장 수지 검사는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메스를 만지는 것으로 직장암의 약 75%가 이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변 검사는 대변 속 혈액 성분을 확인, 현재 대장암의 국가암검진으로 사용됩니다. CEA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수치가 높으면 대장암의 가능성을 의미, 추적 검사용으로도 사용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병변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으며 조직 검사와 동시에 폴립의 제거도 가능합니다. CT는 조영제를 사용하며 주변 장기와 림프 전로의 전이를 볼 수 있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MRI는 직장암에 있어 주위 장기로의 침륜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EUS는 병변의 깊이를 측정, 림프절 전이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조기 대장암 평가에 유용합니다. PET-CT는 포도당 양전자 방출제를 사용하는 검사로서 CT에서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을 확진하거나 CT에서 발견하지 못한 전이를 찾고자 할 때 유용하며 추적 검사에도 사용합니다. 왼쪽 사진은 간전이를 보이는 CT 사진이고 오른쪽은 EUS 사진으로 암이 어떤 층까지 침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암 환자의 CCRT 전후 내시경 사진입니다. 병변의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반응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와 동일한 직장암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메스이고 주변 장기와의 침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TNM 스테이징을 사용하며 사진은 NCCN 가이드라인을 나타낸 것입니다. T는 프라이머리 튜머, N은 레저널 림프노드 유무, M은 디스탄트 메타스타시스 유무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병기에 따른 TNM 스테이지입니다. T 스테이지와 상관없이 노드가 파지티브이면 3기이고 디스탄트 메타가 있으면 4기입니다. 병기별 치료 모식도입니다. 결장암과 직장암의 차이점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결장암 1, 2, 3기는 바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지만 직장암 2, 3기에서는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병기를 다운그레이드 시킨 후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 후 병기에 따라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치료와 간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시경 시술입니다. 암세포의 분화도가 좋고 림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이 없고 점막 또는 점막하 조직 일부에 국한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의 뿌리가 깊거나 분화도가 나쁜 경우, 림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 추가 수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이 ESD 사진이며 메스 주변을 표시한 후 나이프를 이용해 다이섹션 합니다. 다음은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장폐색, 협착 등으로 인해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를 넣어 변의 통과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고 수술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시술입니다. 다음은 수술입니다. 대장암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며 암을 포함하여 주변 림프절까지 함께 절제합니다. 절제 후 남은 장을 문합해주며 수술 방법은 개복, 복강경,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우측 결장 절제술입니다. 암이 C콤, A콜론, T콜론에 있는 경우 시행하며 일레움과 T콜론을 문합합니다. 좌측 결장 절제술입니다. 암이 T콜론, D콜론에 위치한 경우 시행하며 T콜론과 S콜론을 문합합니다. 다음은 전방 절제술입니다. 암이 S콜론에 위치한 경우 시행합니다. D콜론과 프록시말 렉툼을 문합합니다. 다음은 저위전방 절제술입니다. 직장암의 경우 시행하며 메스가 아날버지에서 가깝거나 스핑터를 침범했을 경우 APR을 하기도 합니다. 항문을 없애는 수술이고 연구 장르를 조성하게 되며 마일즈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하여 마일즈 오피라고도 합니다. 수술 전 간호입니다. 수술 중 분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정결이 필요하며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빈혈 시 교정이 필요하고 영양 상태를 사정해야 합니다. 장루 조성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수술의 목적과 장루 기구를 설명하고 불안과 걱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수술 전 교육은 장정결부터 시작합니다. 장정결의 이유를 설명하고 준비 과정 중 오심, 구토, 복부 불편감 호소, 심한 설사, 전해질 불균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사정해야 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입니다. 상처 감염부터 출혈, 폐합병증, 문합부 누출, 장마비, 장폐색, 배뇨, 성기능 장애, 배변 습관의 변화, 항문 주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간호입니다.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특히 직장암의 경우 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6개월에서 2년에 걸쳐서 횟수는 서서히 줄어든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장루 피부 간호 및 냄새와 가스 조절에 대해 교육하며 배관 관리, 운동 및 심호흡 격려, 운드 확인, 영양 상태, 수액, 정맥염 관리, 심리사회적 지지, 합병증 관리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일레오스토미와 콜로스토미가 있습니다. 일레오스토미의 경우 일레움으로 만들고 RLQ에 위치합니다. 하루 1500cc 정도의 묽은 변이 배출되며 냄새는 심하지 않습니다. 소화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장루 주변 피부가 자극되므로 피부 간호가 필요합니다. 콜로스토미는 LLQ나 상복부 중간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인 대변과 비슷한 양상으로 배출되며 소화효소가 흡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 자극은 거의 없습니다.
장루간호입니다. 장루 교환 시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교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환 시 장루의 크기, 색깔, 내용물의 배액 양상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 교육하고 장폐색을 유발하는 음식은 수술 후 당분간 피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장루합병증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소화효소에 의한 피부 손상을 볼 수 있으며 환자들이 많이 따가워합니다. 듀오덤 같은 제품을 붙이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루 탈출과 탈장을 보시면 탈출의 경우 장이 배 밖으로 일부 나온 것을 말합니다. 매뉴얼 리덕션을 할 수 있으며 복압이 증가함에 따라 재발할 수 있습니다. 탈장은 배 안쪽에서 장이 튀어나온 것을 의미하며 통증이 없으면 옵저베이션 합니다. 장루 보유자가 병원에 와야 할 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장루 교환 순서를 사진으로 나타낸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적 관찰입니다. 수술 후 2년 안에 가장 재발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2년까지는 3개월 간격, 그 후 3년 동안은 6개월 간격으로 팔로우하게 됩니다. NCCN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항암치료입니다. 전신치료법으로 크게 애주번트와 팔리에이티브 요법으로 나뉩니다. 수술 후 시행하였을 때 재발률 35%, 사망률 24%로 줄일 수 있으며 진행성 직장암에서는 네오애주번트 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항암치료 레지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젤로다는 경구약으로 2주 복용 후 1주 휴약이 한 사이클이며 총 8사이클입니다. 폴폭스는 2박 3일이며 2주에 한 번 시행하게 되고 총 12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5FU는 류코보린과 함께 쓰며 5FU 대신 젤로다를 쓸 수 있습니다. 4주에 한 번이며 총 6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직장암의 네오애주번트 요법에서는 수술 전 2사이클, 수술 후 4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폴피린은 스테이지 4에서 타겟 에이전트와 함께 사용합니다. 표적 치료제의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이며 먼저 아바스틴을 보겠습니다. 단독요법보다는 폴피리, 폴폭스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며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합니다. 얼비특스는 폴피리와 병행하게 되며 EGFR에 결합하여 세포 분열을 증진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조직검사에서 EGFR이 파지티브인 환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치료입니다. 면역체계의 특이성, 기억능력, 적응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항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키트루다라는 약제를 3주 간격으로 정맥 투여하며 이 약제는 LSI 스테이지 하이인 환자에게 3차 이상의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약물의 부작용을 보시면 카페시타빈, 젤로다는 핸드풋 신드롬, 옥살리플라틴은 말단신경병증, 이리노테카는 탈모, 얼비투스는 피부염, 아바스틴은 고혈압, 소화기계 천공, 상처 부위 회복 지연이 있을 수 있고 레고라페닙은 스티바가라는 약제이며 3차 요법 이상에서 사용하는 표적치료제입니다.
핸드풋 신드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제가 가능한 스테이지 4에서 수술 전 항암 치료 유무에 대한 NCCN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음은 레지멘에 대한 구체적인 용량, 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 제일 밑을 보시면 폴폭스 더하기 세툭시맙에 대한 용법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툭시맙을 쓸 때는 폴피리만 병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는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기의 하이리스크 그룹부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며 스테이지 4에서는 아직 정립된 치료는 없으며 증상에 따라 수술, 항암, 증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생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소치료법으로 직장암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방사선 단독요법보다 항암 치료와 병행하게 되며 직장암 2, 3기의 경우 국소 재발을 낮추고 에이누스 세이빙을 위하여 시행합니다. 4기의 경우 수술이 불가하거나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주 5회, 6주가량 시행하며 부작용으로는 설사, 항문 통증, 방사선 피부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CCRT에 대한 NCCN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직장암의 크기를 감소, 주변 림프절의 전이가 사라질 수 있어 병기가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누스 세이빙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장문화부 누출 같은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또한 재발을 낮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는 입체 조형 치료를 많이 했으나 최근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IMRT를 주로 하게 되는데 종양의 크기와 모양에 맞춰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유전성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P는 전체 대장에서 100개 이상의 용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기에 대장 절제술을 하지 않으면 100%에서 암으로 진행됩니다. 25세 이전 전대장 절제술이 원칙이며 APC 유전자 뮤테이션으로 생깁니다. HNPCC는 대장암을 비롯해 각종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되는 질환으로 린치 증후군으로도 불립니다. 우측 대장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정확한 가계도 분석이 중요합니다. 암스테르담 진단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치 예거 증후군은 위장관의 과호종 형성, 피부 색소 침착이 특징적입니다. 연소기 용종증은 위장관의 과호종을 형성하며 전대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 대장암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논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장암 수술 환자의 조기 회복 프로그램 이라스 개발 및 효과 검증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대장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출혈, 문화부 누출, 상처 감염, 요로 감염 등이 있고 불편감으로는 금식과 관련된 갈증, 통증, 배뇨 불편감, 배액관 관련 불편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과 불편감은 회복을 지연시켜 재원기간 연장, 삶의 질 저하,
재입원과 사망률 증가를 야기합니다. 장세척과 관련해 설사와 전해질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식이 길어짐으로 공복감, 저혈당, 탈수 등이 생길 수 있고 장벽 기능이 약화되면서 감염률 증가를 야기합니다. 사이토카인이 증가되어 염증 발생이 증가되며 위배출 지연, 복부 팽만감으로 영양불량이 가속화되며 장기간 배뇨관 삽입으로 감염 위험 증가, 환자의 불편감을 초래합니다. 침상 안정이 길어지면서 근육 소실을 유발, DVT 등의 합병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대장암 수술 환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이러스가 개발되었고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빠른 회복, 합병증 발생과 재원기간 감소,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능 회복과 연식 시기 진행 기간, 재원 기간, 합병증과 재입원율 등을 파악하여 조기 회복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회복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은 대장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대장암 수술 환자 조기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연구 가설입니다. 가설 1. 조기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이하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이하 대조군보다 장내 가스 배출 시간과 대변 배출 시간이 빠를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연식 시기 섭취 진행까지의 기간이 짧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재원 기간이 짧을 것이다.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빈도가 적을 것이다. 가설 5.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재입원 빈도가 적을 것이다 입니다.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은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장학문외과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 위해 입원한 환자 39명이며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표본의 크기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기간에 따라 임의 할당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학력, 직업, 흡연, 음주이고 질병 및 수술 관련 특성은 키, 몸무게, 신체 질량 지수, 진단명, 병기, 동반 질환, 복부 수술력, 수술 시간, ASA 스코어, 수술 중 출혈량, 수술 중 수행량, 장기능 회복은 가스 배출 시간, 대변 배출 시간, 연식 시기 섭취 진행까지의 기간, 재원 기간, 합병증 발생 빈도, 입원 기간 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재입원 빈도, 퇴원 후 30일 이내 수술 후 합병증과 관련하여 다시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조기 회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이 실험군이며 대조군과의 차이점을 보면 대조군은 수술 이틀 전 콜프렙 2리터를 이용해 장정결을 하며 수술 하루 전 밤 10시부터 금식을 합니다. 실험군은 수술 하루 전 마크롤액 250ml를 이용해 장정결을 하고 수술 당일 새벽 5시부터 금식을 합니다.
또한 실험군은 수술 후 첫째 날 배뇨관을 제거하게 되며 대조군보다 식이섭취 시작 시기가 빠릅니다. 또한 대조군은 수술 하루 후 조기 보행을 시작하게 되고 실험군은 수술 당일, 수술 후 6시간이 되었을 때 조기 보행을 시작했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실험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가스패스는 85시간, 스툴패스는 107시간, 연식 시작 시기는 약 5일, 재원 기간은 약 9일입니다. 합병증 발생 유무와 재입원 유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가설 1.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장기능 회복이 빠를 것이다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기각되었습니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연식 시기 섭취 진행까지의 기간이 약 이틀 빨랐으며 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습니다.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재원 기간이 약 4일 적었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습니다.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합병증 발생 빈도가 적을 것이다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가설 5.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재입원 빈도가 적을 것이다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논의입니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스 배출 시간이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대상자의 연령과 연식 시기 섭취 진행까지의 기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행연구의 실험군 평균 연령은 약 59세, 본 연구의 실험군 평균 연령은 약 70세로 연령이 높을수록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로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나이를 조절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으며 식이섭취 진행 기간을 조정하여 장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연식 시기 섭취 진행까지의 기간이 매우 늦습니다. 이는 수술 후 오랜 금식이 문학부 누출 등을 예방한다는 경험적 믿음과 환자 연령이 수도권보다 높아 회복이 느릴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수술 후 식이섭취 시작을 앞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원 기간은 실험군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진료비 절약, 병상 회전율을 높여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원 시부터 수술 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가정에서도 수술 후 관리, 합병증 관리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합병증 발생 빈도는 실험군,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연식 시기 섭취 진행 기간이 앞당겨져도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입원 빈도는 실험군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식 시기 시작 기간이 앞당겨져도 재입원 빈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실험군의 장기능 회복, 합병증 발생 빈도, 재입원 빈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어 조기 회복 프로그램의 위험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회복 프로그램의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의료진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언입니다. 대상자 수를 넓힌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무작위 대조군 동시 연구 설계를 통해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술 5일 후 연식, 수술 후 배액관의 사용이라는 제한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보완하여 다학제적이고 체계적인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장암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